안녕하세요, 스노볼입니다. 오늘은 1일 장부, 해외 구매 대행 1일 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건 소가대행 코칭 받을 당시에 이제 제가 받았던 파일에서 발전을 좀 시킨 건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배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사용 방법이랑 설치 방법을 따로 찍을 필요성이 있어서 찍어서 올리게 되었고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나눌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일을 받아보시면요, 요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 설치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가 오고 있죠. 사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본인의 구글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이게 귀속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귀속이 되니까 꼭 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해주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 글자 정렬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권한에서 계속을 누르고요. 그래서 본인 계정 선택하신 다음에 고급을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서치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허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에 허용이라 나오실 겁니다. 요거 허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공유 파일이니까 허용하지 않을게요. 그럼 저거 허용하시면은 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설치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용 방법입니다. 방법을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샵마인을 키셔야 됩니다. 샵마인을 키셔야 되고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샵마인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샵마인에서 엑셀 양식 설정이 있습니다. 샵마인은 22,000원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강추드립니다. 나중에 훨씬 편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양식들이 있을 텐데 그거 없애주시고요. 없애주신 다음에 수정을 들어갑니다. 수정을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플랫폼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 3개 준비해 놨어요. 요렇게 세팅해주세요. 이렇게 컬럼 제목이랑 컬럼 값을 맞게 세팅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나오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샵마인에서 그 물건들 다운로드 받으실 때 엑셀 양식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엑셀 파일 생성해서 양식 이름에 그 1일 장부 주문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꼭 이걸로 해서 엑셀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된 파일들을 여기에다 이제 붙이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붙이면 되고 이 내용들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문 일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2022년 0101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여기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달력이 나오는데요. 이 달력이 나오면 정확히 된 거예요. 주문 일자에서 달력이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하게 된 거니까요. 그거는 꼭 달력이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달력이 안 나올 경우, 아무래도 달력이 안 나오면 제가 여기에 날짜하고 뭔가를 붙여놨어요. 이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짜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바꿔주세요. 구매자랑 구매 온도, 품목 이런 거 다 샵마인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산 금액에 뭐 한 3만원 해볼게요. 3만원 치고 고객 결제 여부는 뭐 신용카드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발주일자는 내가 주문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오늘이 2월 28일이죠. 2월 28일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구매처는 타오바오랑 1688, 알리, 그 다음에 아마존, 라쿠텐, 국내 이렇게 있고요. 국내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위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로 누르시면 되고, 타오바오랑 168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해주세요. 저는 한번 알리로 한번 해볼고요. 해외 오더 넘버는 각 타오바오랑 알리에서 이제 주문할 때 나오는 그 오더 넘버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일로 시작합니다. 8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요 번호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결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KB, 우리, 신한, 농협, BC, 하나, 롯데, 현대, 알리페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현금 결제 하시는 분들은 알리페이로 몰아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없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현금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엑셀 행 중에 데이터 확인에 들어가시면 선택 1번에 카드 쪽이 있어요. 여기 요 카드 쪽이 있는데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시고 카드만 건드세요. 카드만. 여기에다가 현금 이라고 치면은 내가 현금을 이제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금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데이터 확인 들어가서 선택 1번에서 카드 쪽만 건드세요. 나머지는 다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현금이라고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아무튼 구매 금액 쪽은 알리에서
달러 기준일 거 아니에요? 결제할 때 달러니까 65, 18.65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주문일자가 오늘 2월달이니까 2월 28일 합시다.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구매 원화가 이렇게 기다리시면 뜨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중국 기준이잖아요. 보세요. 타오바 하나 1688 이렇게 바꾸잖아요. 위안 환율 기준으로 알아서 바꾸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국내면은 이게 국내 위안 기준으로 들어가고 소수점은 버립니다. 그거 감안해서 하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배송대행지를 쓰게 됐잖아요. 배송대행지를 쓰게 되면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배송대행지 명칭이에요. 에어포스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배대지에서 주문 번호인데 저희가 배송대행지 주문할 때 신청서 그 번호 있죠. 신청서 번호 막 GR 뭐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런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송대행지 택배사는 보통 CJ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체국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체국으로 뜨고 운송장 번호랑 운송장 번호는 이제 거기 나오는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배송대행지 국제 배송비는 여기 나중에 무게 측정하고 나면 금액이 뜰 거니까 이게 5,600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기타 이제 송장 번호나 택배사 배송비 관부가세 같은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있는데 최종 수익률은 저희가 받은 돈에서 원가랑 배송비를 뺀 게 저희들의 최종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담기고요. 수익률은 내가 결제한 금액 그 비율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대충 했는데 6%네요. 만약에 내가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터치 안 하셔도 됩니다. 터치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실질적으로 남는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마켓 수수료 있죠. 샵-제가 마켓 수수료를 이거 가져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마켓 수수료를 뺀 그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진에 가깝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4가지 기능이 뭐냐면 제가 잠깐 송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첫 번째로 국내 입국 배송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장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배달이 완료가 되는지, 통관 중인 건지, 통관 목록이 심사가 된 건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없는 애들이면 결과가 없다고 뜨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될 때도 가끔 있어요. 특히 CJ랑 한진이나 CJ, EMS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택배 파업하거나 하는 때는 업데이트가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발주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주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뭐냐면 저희 이거 발주했을 때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가 됐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발주한 일로 10일이 지났는데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송을 조회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발주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걸 확인을 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면 그때 이제 배송을 조회해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른쪽에 이거 보시면은 이 배송 조회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거 누르면은 이게 지금 어디로 추적되고 있는지가 이게 보여요. 만약에 이제 결과가 없으면 결과가 없다고 뜨고요. 우체국이나 한진도 똑같습니다. 우체국이나 한진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통 주문을 하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내용이 뜨게 되고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바로 클릭하면 배송 조회된 거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조회를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미서씨 접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데 요거는 미서씨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미서씨에는 NSA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 업체 상품 코드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상품 코드에 보통 앞에 0이 이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그건데 앞에 이게 0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앞에 0을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해 주시면은 요 미서씨 접속 아이디 여기에 홈페이지가 하나 떠요. 나중에 홈페이지가 뜨는데 그 홈페이지에 타고 가면 미서씨에서 내 물건이 보입니다. 물론 미서씨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지금 결제가 안 돼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달 동안의 이제 내용을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환율이 있는데
환율은 터치하지 마시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날그날 업데이트가 돼서 크게 터치하실 거 없고, 그리고 가끔 이제 업데이트가 느려서 수익률 같은 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구글 고유의 오류 현상이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느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토어 결제 금액이랑 배송비, 국제 배송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랑 결제 건수 이런 것도 보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하실 때 이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샵마인에서 별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자의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카운팅 합니다. 판매 개수가 카운팅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사업자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몇 개가 팔렸는지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에서 몇 개가 팔렸는지 구분해주니까 특정하게 이제 한쪽에서 뭐 20개 팔리고 40개 팔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팔린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계략도를 이제 볼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환불 개수랑 로스 개수, 로스 금액 이거 다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건 여기 요 메모장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배송이 느려요, 특별 배송 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그런 메모들 있죠.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강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조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누르면요,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 돼요. 초록색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게 주문할 때 꽤 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딱 꺼져 있는 상태로는 요런 데 찍으면 이게 몇 번째인지 딱 한눈에 보이시나요? 헷갈리죠? 이분의 이름이랑 주소랑 헷갈리니까 한 번 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거랑 구매자 이름이랑 한 번에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할 때 하이라이트를 시켜서 그 주소랑 이름이랑 다 맞는지 확인이 정말 쉬워서 주문할 때는 이렇게 강조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강조해 놓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장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노란색으로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배송 송장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송장 처리를 이렇게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환불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건 환불을 하신 거예요. 환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주문 일자에 요거 있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써주세요. 꼭 주문 일자에 마이너스 쓰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내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로스 금액을 떠왔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객이 주문했어요. 내가 이미 물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객이 환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가를 로스 금액으로 떠안았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만원이 손해예요.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환불 처리하시고요, 여기 주문일자 체크하시고 로스 금액에다 5만원을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 환불 개수 하나 체크되고 로스 금액 이렇게 쓰이는 거 보이세요? 네, 로스 금액이 이렇게 써있는데, 참고로 이 로스 개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해보려 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잘 안돼서 다음 추가할 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로스 금액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실 때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그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 금액 빼면 내가 대충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로스 금액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결사건,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EMS 같은 거는 국내에서 이제 배달 완료 표시가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한징 택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관 목록이 됐다고만 하고 배달 완료가 안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이게 배송이 완료되는지 안 되는지를 못 보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종결 사건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클로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는 거죠. 여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볼 때 클로즈 된 건 내가 안 보게 되죠. 이거 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종결 사건을 치면은 발주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클로즈로 바뀌어요. 클로즈로 바뀌어서 내가 배송권은 끝났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직접 배송 주에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결 사건을 쳐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이제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몇 개 팔렸는지 이제 그거 보는 건데요.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플랫폼이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거라 뭐 그렇게까지 크게 터치할 건 없고요. 아무튼 요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1위장부는 요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빼놨네요. 여기 글자 정렬 가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 누르면은 여기가 싹 다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더럽잖아요. 이런데 굵게 돼 있고 여기는 막 그 글씨 이렇게 선도 안 이쁘고 이렇게 정렬이 다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글자 정렬을 누르시면요 깔끔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되니까 이거는 받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수식이 들어간 것들은 사실 이게 지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이 들어간 것들은 제가 안 지울 수 있도록 그 경고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라도 지우게 되시잖아요. 이 파일에 가보시면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전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버전기록 보기 이게 누르시면은 내 버전들이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내 버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내 버전들이 보이니까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 버전 복원하기가 있습니다. 사본 생성하시거나 그래서 여기서 복원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